이제 교과서 93페이지 문제를 풀 건데요. 조금 공간이 좁아갖고 이제 새로운 페이지 만들어서 풀게요. 우리 1번은 저번 시간에 풀었고요. 이제 2번부터 풀 건데 사실 2-1은 풀었는데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지금 일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소기체를 만드는 반응식이 있고요. 지금 델타 H는 0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발열이라는 거겠죠? 발열 반응이다. 그럼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증가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300도씨에서 밀폐된 1리터 용기래. 밀폐된 1리터 용기라는 거 중요하고요. CO 기체 1몰과 H2O 1몰을 넣어서 반응시켰더니 0.6몰의 H2가 생성된 뒤에 평형에 도달하였다. 저번 시간에 한 거지만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CO 기체가 H2O 기체랑 반응해서 CO2 기체와 H2 기체를 만듭니다. 그럼 처음에 얘네들이 각각 1몰 1몰 있었고요. 얼마나 반응했는지는 모르지만 평형 상태에 수소 기체가 0.6몰이 생성이 됐대요. 근데 수소랑 이산화탄소의 몰수 그리고 얘네들의 몰수가 지금 다 개수가 1대1 대 1대1이죠? 그럼 얘가 0.6이 생성이 됐다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CO2도 0.6 그럼 얘네들도 0.6씩 반응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평형 상태에서 CO는 0.4 그리고 H2O 0.4, CO2 0.6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얘네들은 몰수였죠, 몰수? 얘네들은 몰이었고요. 그럼 이제 평형일 때 제가 몰농도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지금 얘네들 1리터 용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몰농도도 그대로 0.4몰 농도, 0.4몰 농도, 0.6몰 농도, 0.6몰 농도가 된다라는 거. 이거 했던 건데 그냥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평형상수 K는 CO의 몰농도, H2O의 몰농도, 그리고 CO2의 몰농도, H2의 몰농도가 되고요. 0.4몰 농도, 계산하면 0.25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1번을 계산을 한 거였고 이제 2번을 계산을 하면요. 같은 온도에서 이번에는 밀폐된 2리터의 다른 용기에 얘네들을 각각 2몰씩 넣었대.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뭐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반응지수 Q를 구하는 거고요. 반응지수 Q는 현재 농도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CO, H2O, CO2, H2가 각각 몇 몰씩 넣냐면 2몰, 2몰, 2몰씩 넣었대. 그럼 넣으면은 만약에 이 상황이 평형이면 얘네들이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고 그쵸? 얘네들이 평형이 아니라면 평형 쪽으로 갈 건데 과연 정반응 우세하게 평형으로 갈지 아니면 역반응 우세하게 평형으로 갈지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얘네들 이몰실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2리터 속에 들어있대. 그럼 제가 한번 현재 몰농도를 구해볼게요. 얘는 1몰 농도, 1몰 농도, 1몰 농도, 1몰 농도가 돼요. 그러면 반응지수 Q는 현재 농도를 대입하면 CO의 현재 농도, H2O의 현재 농도, 그리고 CO2의 현재 농도, H2의 현재 농도가 됩니다. 몰농도 생략할게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결국 1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평형상수랑 반응지수를 비교할 거예요. 평형상수 K는 아이고 죄송해요. 평형상수 저번에 계산해놓고 얘 2.25죠? 평형수 K는 2.25고 Q는 1이야. 그럼 얘네 둘이 지금 같지 않죠? 그럼 얘는 평형이다 아니다? 평형이 아닌 상황인데 그럼 제가 K처럼 되려면 커져야 되잖아요. 그 값이. 그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 반응지수나 Q나 얘네들은 다 반응물분의 생성물인데 그 값이 커지려면 뭐가 많아져야 돼요?
생성물의 양이 많아져야 되죠?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한번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계산하는 법은 결국 밑에는 반응물, 위에는 생성물이야. 근데 Q값이 커지려면 생성물이 많아지면 되잖아. 그럼 뭐가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정반응 우세하게 어디로 갈까요? 평형으로 간다. 이거 한번 다시 보세요. Q 값과 K 값이 같아. 그럼 저는 지금 평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Q 값이 K 값보다 작아. 그럼 평형이 아니고 평형으로 가려면 Q 값이 커져서 K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생성물이 많아져야 되니까 정반응 우세하게. 반대로 Q 값이 K 값보다 크대. 그럼 평형이 아니고요. K처럼 되려면 작아져야 되죠. 생성물이 줄어야 돼. 그러면 역반응 우세하게 평형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 볼 건데요.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반응은 또 델타 H가 0보다 작네? 그럼 얘는 발열 반응이고 반응이 일어날수록 온도가 높아진대. 얘는 평형이동 관련된 문제고요.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평형이동은 르 샤틀리의 원리고요. 나 현재 평형이었어. 그럼 평형이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떤 변화를 줄 거예요.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농도나 압력이나 온도가 있고요. 그럼 변화를 주면은 칸이 좀 좁네요. 평형이 깨질 거고 변화를 없애려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반응이 정반응일 수도 있고 역반응일 수도 있고 다시 어디로 간다? 새로운 평형으로 간다라는 거. 지금 현재 평형이었는데 뭔가 변화시켜서 평형이 깨졌고 그럼 변화를 없애려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 근데 그게 정반응인지 역반응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 그리고 새로운 평형이 됐다라는 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죠? 평형상수 K는 온도가 변했을 때만 바뀐다라는 거. 농도 바뀌면 K 일정이죠? 압력 바꿔도 K 일정이야. K는 평형상수입니다. 근데 온도 바꾸면 평형상수 K가 변함.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 설명하기 전에 좀 정리만 하면요. 압력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압력은 기체가 벽면에 부딪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압력은 기억하셔야 될 게 기체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압력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평형이동에서 압력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부피를 증가시켜. 부피를 증가시키면 자동적으로 압력이 감소하겠죠? 물론 뭐 온도와 몰수가 일정할 때 지금 이건 이상기체 방정식 문제가 아니니까 항상 화투 같은 경우는 그 단원에서 필요한 내용만 문제를 내거든요. 뭐 지금 1단원과 3단원을 섞어서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평형 이동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제로 다 줄 거예요. 근데 부피를 감소시키면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평형 이동에서 압력은 기체만 중요하고 압력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부피를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지우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질소기체를 첨가한대. 1번. 질소기체 첨가. 변화를 준 거죠? 그럼 여기서 질소기체는 뭐예요? 반응물의 양이 증가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반응물을 어떻게 하는 걸까? 감소시키는 거고 그거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반응 용기에 압력을 높인대. 그럼 압력을 높이면 내가 원하는 건 압력을 줄이는 거고 압력을 줄이려면 기체 몰수가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건 정반응일까 역반응일까? 정반응.
정반응 우세하게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온도를 높였대. 그럼 온도를 높이면 내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온도를 낮추는 거고, 온도를 낮추는 건 흡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흡열 반응, 정반응이 발열이라잖아. 그럼 흡열은 역반응이 우세하게 간다라는 거. 그럼 여기선 K, 평형상수 일정, 평형상수 일정, 마지막으로 평형상수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평형상수를 구하는 방법은 N2의 몰농도, H2의 몰농도의 세제곱, NH3의 몰농도의 제곱인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평형 이동을 하면서 역반응으로 평형 이동을 한대. 그러면 오히려 생성물의 양이 떨어지는 거잖아. 생성물의 양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평형상수 값이 어떻게 될까? 감소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평형상수 값이 감소한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볼게요. 다음은 몇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압력을 높이면 평형 이동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력은 누구만 중요하다고요? 기체만 중요.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정반응이 일어나도 기체 몰수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일정하고, 역반응이 일어나도 뭐 기체 몰수 증가 감소 이런 거 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반응물 기체 계수 합과 생성물의 기체 계수합이 같다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좀 예시 한 번만 더 들어드릴게요. A 기체와 B 기체가 반응을 하는데 1대1이잖아요. 정반응으로 가든 역반응으로 가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A 기체가 B 기체가 만나서 두 개의 C 기체가 된대. 하나하나 만나서 두 개 되는 거잖아. 정반응으로 가도 똑같고 역반응으로 가도 똑같아.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있죠. 두 개의 A 기체와 B 고체가 만났는데 두 개의 C 기체가 된대. 그럼 얘 고체 안 중요하잖아. 그래서 두 개, 결국 두 개. 어느 쪽으로 가든 기체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을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압력일 때만, 압력 얘기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선 나 보시면 두 개의 기체가 두 개의 기체와 한 개의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양쪽 같지 않으니까 탈락. 그 다음에 이제 다 보시면 하나하나 두 개의 기체가 두 개의 기체가 된다. 그럼 얘는 되는데 그 다음 전제를 보시면요.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대. 그럼 한번 써볼까요? 온도를 만약에 높였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온도를 낮추는 거고, 온도를 낮추는 게 흡열이고요. 흡열 델타 H가 0보다 큰 게 정반응인 걸 고르라잖아. 여기 있다. 델타 H가 0보다 큰 거 정반응. 그럼 얘도 두 번째도 흡열, 첫 번째도 흡열, 세 번째는 발열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 건데요.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2리터 용기에 2리터 용기 부피가 정해졌네요. 이산화질소 1몰을 넣었더니 다음과 같이 평형을 이루었다. 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그럼 지금 평형을 이루었대잖아요. 평형. 그럼 평형이니까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그 얘기는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현재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한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다. 왜? 얘네들 농도가 안 변하고 그냥 개수도 안 변하니까. 근데 니은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NO2와 N2O4가 2대1의 농도비로 존재한대. 그럼 저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 NO2 기체가 N2O4 기체를 만나는데
처음에는 얘가 1몰 있었고 얘는 없었어. 그럼 반응을 할 거예요? 얘가 2x만큼 반응할 때 x만큼 반응하겠죠? 그럼 평형은 1-2x, x. 평형일 때. 여기서 2대1의 농도비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2대1의 농도비로 존재할 수는 있어. 진짜 뭐가 잘 맞으면. 근데 어쨌든 지금 평형 상태에서 얘는 1-2x 그 다음에 x만큼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2대1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반응한 비가 2대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탈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N2O4 분해되는 속도와 생성되는 속도는 같다. 정반응 속도, 분해되는 속도 이거는 역반응이고 생성되는 속도가 정반응이고 지금 평형 상태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평형일 때 얘네들의 속도는 같으니까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X 쳐놨는데요. 이게 교과서 문제가 조금 생각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조건들이 조금 애매하게 주어져서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풀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냥 6번은 안 풀어도 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7번 보시면요. 이번에 또 밀폐된 산소에 요렇게 넣었대요. 델타 H는 0보다 크니까 이거는 흡열이네. 그럼 흡열이면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이네요. 기체수는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반응이고요. 그러면 기억. 온도를 높이면 내가 원하는 건 온도를 낮추는 거고 온도를 낮추는 건 흡열이죠? 흡열이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간다. 정반응 우세하게 가니까 맞죠? 그럼 정반응 우세하게 가면 평형상수 K는 간단하게 보면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야. 정반응이 우세하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결국 K도 증가. 니은까지. 온도를 높이면 평형상수가 커진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압축하여 압력이 높아지면 저는 압력을 낮추는 걸 원하고요. 압력을 낮추는 건 기체 몰수가 줄어들면 되는 거야. 그럼 기체 몰수가 줄어들려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 요거 8번 문제 풀게요. 8번 문제는 처음 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림을 좀 키워놨거든요. 그래프 나올 때 처음만 좀 어렵지 조금 익숙해지면 돼요. 지금 1리터 용기에서 평형이었어. 근데 가와 나에서 어떤 조건을 바꾸었더니 평형이 이동하였대. 항상 화학 문제는 끝까지 보셔야 돼요. 가와 나에서 바꾼 조건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시고요. 단, 용기의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그럼 내가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뭐뭐 있을까?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농도를 바꾸거나 압력을 바꾸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온도를 바꾸거나 3개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용기의 부피는 변하지 않았대. 그 얘기가 뭐냐면 바꾼 조건 중에 압력은 없다라는 거. 그 얘기는 농도 아니면 온도를 바꿨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압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용기의 부피를 키우거나 줄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볼 건데요. 어쨌든 내가 이제 변화를 줬어. 그럼 변화를 주면 변화를 없애려는 쪽으로 갈 거고 그 없애려는 쪽이 정반응일 수도 있고 역반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반응이 만약에 일어났어. 그러면 반응물이 감소할 거고 역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이 증가할 거니까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천천히 볼까요? 가에서는 뭔가 갑자기 팍 올라갔네? 팍 올라갔으면 이거는 되게 쉽죠? H2를 첨가해줬다라고 봐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그래프를 볼게요.
첨가했으니까 이제 이동이 일어날 건데 반응물이 줄어들고 있어. 완만하게. 반응물이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어. 그리고 생성물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평형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뭔가 딱 뾰족하게 올라간 게 없어. 근데 반응물이 좀 브로드하게 증가하고 반응물이 증가하고 생성물이 줄어들고 있어. 그럼 이거는 뭐가 우세하게 진행됐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리가 없네요. 가는 H2를 첨가했어. H 첨가하면 반응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내가 원하는 건 반응물을 감소시키는 거고,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으로 간다라는 거. 근데 나는 뭘까요? 불룩 올라간 게 없으니까 온도를 변화시킨 게 농도를 변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얘는 나에서는 온도를 변화시켰거든요. 근데 온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볼게요. 결론적으로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다? 근데 지금 이 반응은 뭐냐면 발열이야. 그럼 역반응이 우세하다라는 거는 흡열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흡열은 온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왜 온도를 낮췄을까? 내가 온도를 높였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온도를 낮추는 거. 결국 흡열. 그래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온도를 높였는지 낮췄는지까지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림은 기치 9번 문제를 풀 건데요.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기체 A가 기체 B가 되는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강물질의 농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처음에 B의 농도는 0이었는데 2가 됐고, A는 2몰 농도였는데 1몰 농도가 됐네요. 그럼 반응식을 써보면 A 기체가 B 기체가 되는데, 지금 농도로 주어졌지만 어쨌든 부피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부피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1리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처음에, 그리고 반응, 평형. 처음에 A는 2몰이 있었고요. 1리터였다면 얘는 0이었겠죠? 근데 평형에 도달하니까 B가 2몰이 되고 A는 1몰이 남았대. 그러면은 애초에 A는 1몰을 쓴 거고 B는 2몰이 생성된 거네요. 이거 왜 하냐면 계수 구하려고요. 그러면 A 기체가 2개의 B 기체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형에 도달을 했고, 그럼 평형상수 K는요, A의 몰 농도에 B의 몰 농도의 제곱이죠. 그럼 1몰 농도분의 2몰 농도 곱하기 2몰 농도 4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응 용기의 부피를 2배를 늘렸대요. 반응 용기의 부피를 2배를 늘렸는데 꼭 필기해 두세요. 이렇게 반응 용기의 부피를 2배를 늘렸다라는 거는 평형 이동을 시킨 거고요. 압력을 어떻게 한 걸까요? 압력을 감소시켰다는 거죠. 그럼 압력을 감소시키려면 였기 때문에 저는 압력이 증가하는 쪽으로 갈 거고요. 압력이 증가하는 쪽은 기체 몰수가 증가하는 쪽이고, 기체 몰수가 증가하는 거는 정반응이죠. 정반응으로 간다라는 거. 그럼 기억 보세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는 4이다. 왜? 평형상수는 새로운 평형이든 예전 평형이든 평형상수 4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니은 반응 용기의 부피를 늘린 직후에 반응 지수는 평형상수보다 크다. 이거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정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으로 갔다라는 건, 정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으로 갔다라는 거는
Q가 K보다 작아. 그렇기 때문에 K처럼 되려면 우리가 이거 계속 연습했던 거죠. 단순하게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니까 K처럼 되려면 생성물이 많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정반응 우세하게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평형상수 K가 계산하면 돼요. K가 1몰 농도 분의 2몰 농도 곱하기 2몰 농도였죠. 근데 부피를 이 2배로 늘렸대. 그럼 얘는 0.5몰 농도, 1몰 농도, 1몰 농도. 농도가 반씩으로 줄잖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니까 현재 농도 Q는 2가 되는 거니까 Q가 K인 4보다 작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값이 2배가 됐다 뭐 이렇게 정확히 주어지면은 구하기 쉬운데 안 주어질 때도 있으니까 1번 같은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평행에 도달할 때 정반응보다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된대. 아니죠? 정반응 우세하게 간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기억 1번이 된다라는 거. 저 이거 좀 칸이 부족해서 여기 지우고 밑에 거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사실 조금 미안한 게 지금 여기서 부피 2배, 온도 높임 결국 조건의 변화를 2개나 줬죠. 그럼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는 조건의 변화는 항상 한 가지씩만 줄 거예요. 한 가지씩만 줄 거예요. 왜냐면 뭐가 더 센 조건인지 이런 건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건을 한 번에 2개를 줬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피를 2배를 했다라는 말은 결국 압력을 줄였다라는 거고, 그럼 압력을 줄이면 압력을 높이려는 방향, 기체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기체수가 증가하는 방향은 역방향 우세죠? 역반응 우세. 왜냐면 반응식 보세요. 하나의 A와 2개의 B가 반응했어. 결국 3개가 반응해서 하나의 C, 하나의 D가 돼. 2개니까. 기체수가 증가하려면 역반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온도를 높였어. 그럼 온도를 높이면 나는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되죠? 온도를 낮추는 쪽, 흡열로 가야 된다고. 근데 이 반응에서 지금 정반응은 발열이기 때문에 흡열은 역반응이야. 그래서 조건을 2개를 갑자기 변화시켰긴 했지만 그 조건 2개가 다 역반응 우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에서는 조건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바꾸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냥 한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를 구해볼 건데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대. 그러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니까 반응물 A와 B는 증가하고 생성물 C와 D는 감소해야 되겠죠? 역반응이 우세하니까. 그럼 이제 감소한 거 볼까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감소한 거는 동그라미랑 세모가 감소했고, 이제 증가한 거는 누가 증가했냐? 헷갈려. 세모와 동그라미가 증가했어. 근데 잘 보세요. 세모는 2에서 4가 됐고 동그라미는 2에서 6이 됐어. 얘 2 증가할 때 얘 4 증가했어. 그러면 여기 반응식이 나와 있죠? A 더하기 2B가 C 더하기 D야. 똑같이 증가하는데 2배로 증가해야 되는 거. 동그라미가 B, 얘가 A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C, D 뭐 상관없죠. 1대1이니까. 그러면 이제 평형상수 K를 구해볼게요. K는 A의 몰농도, B의 몰농도 제곱분의 C의 몰농도, D의 몰농도인데 옆에다 좀 써놓을게요. A, B, C, D. 얘네들 몰수가 2몰, 6몰, 6몰, 여기 4몰, 6몰, 6몰이거든요.
근데 지금 2리터 용기 속에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몰 농도는 이몰 농도, 3몰 농도, 3몰 농도, 3몰 농도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평형산소 K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몰 농도 곱하기 3몰 농도의 제곱은, 아이고 칸이 좁아도 잘, 3몰 농도 곱하기 3몰 농도가 된다라는 거. 그럼 답은 얼마? 0.5가 됩니다.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조건을 변화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역반응 우세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반응물은 증가하고 생성물은 줄어든다는 걸 통해서 누가 A, B고 누가 C인지 알 수 있어. 근데 A와 B의 개수를 보면요. A가 하나 증가할 때 B는 두 개 증가하죠? 그러면 요 증가한 세모는 2에서 4가 되고 동그라미는 2에서 6이 돼. 그럼 동그라미가 2배 더 증가하니까 우리가 B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1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밀폐된 용기에서 A와 B를 넣어서 평형에 도달한 뒤에 반응 조건을 바꿀 때 시간에 따른 용기의 압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밀폐된 용기고 용기 압력 변화를 나타냈대. 그러면 압력은 왜 변할까? 압력은 기체가 충돌하는 횟수죠, 그쵸? 그러면은 압력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기체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고, 반대로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기체 수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천천히 보세요. 첫 번째, B를 첨가했대. 그럼 B를 첨가한 거는 반응물의 양이 증가한 거니까 평형 이동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반응물의 양을 줄이는 쪽. 반응물의 양을 줄이는 쪽이고 이거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갑니다. 근데 정반응이 우세하게 갔더니 우선 B를 넣었으니까 그래프 보세요. 갑자기 쭉 올라가는 것까진 이해가 가. 근데 정반응 우세하게 가니까 압력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럼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기체 몰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반응 우세하게 가는 게 결국엔 기체 몰수 증가래. 그럼 이 반응 AA 기체가 BB 기체가 되는 거고 만나서 CC 기체가 되는데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건 기체 몰수가 증가하는 거래. 그럼 A와 B를 더한 값보다 C가 더 크다라는 거지. 네, 여기 표시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쓰면 A와 B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보시면요. 온도를 높였대. 그럼 온도를 높이면 당연히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갈 거고 온도를 낮추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죠. 근데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또 그래프로 가볼게요. 압력이 높아지네? 그럼 이거는 기체 몰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체 몰수가 증가한 거죠. 흡열 반응을 했더니 기체 몰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난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럼 기체 몰수 증가하는 거는 정반응이니까 반응 엔탈피는 0보다 크다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T도시에서 반응 용기의 부피를 줄이면 세 번째, 만약에 용기의 부피를 줄이면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압력을 키웠다라는 거죠. 변화를 주는 거예요. 압력을 키우면 나는 압력을 줄이는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럼 압력을 줄이는 쪽은 기체 몰수가 줄어드는 쪽이고 그건 뭐예요? 역반응 우세하게 진행된다라는 거.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답은 니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변화든 결과든 어떤 변화를 줬을 때 그 변화 때문에 평형 이동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좀 따질 수 있으시면 돼요. 변화를 줬을 때 변화를 줄이는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평형 이동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다른 것들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역추적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12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평형 이동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도 수준이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들만이라도 계약하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돼요. 저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